없이 사과 하나를 깎아 먹으면 아삭하고 달콤해서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별표 92%가 사과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10년간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혈압계를 꺼내 수치를 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들쑥날쑥하면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죠. 병원에 가보면 의사는 혈중 지방 수치가 높다며 이건 먹지 말고 저건 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활기찼던 식탁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음식을 고르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밤입니다. 푹 자고 싶을 뿐인데 갑자기 심장이 몇 번 세차게 뛰면서 놀라서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그때부터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고 딱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부엌에 있는 2가지 재료만으로 20분간 끓이기만 하면 혈압, 혈당, 혈지, 불면까지 4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도 고작 5,000원도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한방과 양방을 접목해 심혈관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방법은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외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써오신 민간 지혜를 바탕으로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현대의학의 원리로 직접 검증해본 결과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혈관 질환이나 혈압 문제 또는 수면 장애로 고민 중이시거나 가족 중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5분 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과의 황금궁합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10명 중 9명은 모르는 정보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수십 년 된 오래된 집의 배관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50년, 60년을 지나며 혈관 안쪽은 이미 찌꺼기와 노폐물로 층층이 쌓여 물의 흐름처럼 혈류도 점점 막히고 둔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혈관이 처한 현실입니다. 사과의 첫 번째 효능, 혈관 청소, 콜레스테롤 조절. 그런데 놀랍게도 사과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부드럽고 순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과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먹는 사과가 사실은 그냥 비타민만 보충해주는 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저 건강한 간식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특별한 청소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은 정말 영리하게 작동합니다. 장 속에 들어가면 초강력 스펀지처럼 움직이며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과 담즙 같은 것들을 정확히 찾아내어 달라붙습니다. 한번 달라붙은 이 해로운 성분들은 몸속에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꽁꽁 감싸서 대변과 함께 말끔히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간이 담즙을 만들어 지방을 소화시킬 때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펙틴이 담즙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간은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다 써야 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한 추적 조사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었었습니다. 8주 동안 하루에 한두 개씩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에서 16%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부 경증 콜레스테롤 저하 약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보셨죠? 이처럼 팩틴은 우리의 혈관 속을 말끔히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과의 두 번째 효능, 혈압 안정 및 혈관 탄력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핵심은 사과가 어떻게 혈압을 안정시켜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관리하려면 무조건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조치일 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혈압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머무르게 해서 혈관 내 압력을 높이고 그 결과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반면에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이 두 성분 중 칼륨은 풍부하고 나트륨은 적은 이상적인 비율을 가진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하나에는 약 195달러 100슬래시 쌓인 텍스트 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은 마치 부지런한 청소부처럼 작용해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쓸어내듯 내보냅니다. 그 결과 혈중 나트륨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주고 혈관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탄력을 유지하게 해주죠. 젊은 사람들의 혈관이 건강한 이유는 바로 이 탄력성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신축성을 잃기 때문에 혈압이 쉽게 들쑥날쑥해지기 마련인데요. 루틴은 마치 혈관에 고급 스킨케어를 해주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부드럽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과는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며 혈관을 정화하는 동시에 혈관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이중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니 사과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혈압 안정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과의 세 번째 효능, 장 건강 이중 조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포인트는 사과가 우리 장에 미치는 놀라운 이중 조절 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기하고도 흥미로운데요. 생으로 먹는 사과에는 거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배변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생사과가 참 좋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번 익히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을 가한 사과 속 팩틴은 부드럽게 풀어지고 동시에 다양한 유익 성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주는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자주 설사를 하거나 몸이 냉하고 기운이 부족한 분들, 즉 허약하고 찬 체질을 가진 분들에겐 따뜻하게 익힌 사과가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과는 장 점막을 진정시키고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익힌 사과에 남아있는 식이섬유는 자극은 줄이되 연동 운동은 유지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완화하면서도 과도한 자극 없이 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익힌 사과는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체질과 상태에 따라 변비든 설사든 모두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특별한 식재료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이 예민한 분들이나 속이 자주 불편한 중장년층에게 익힌 사과는 그 자체로 조용한 약처럼 소화기관의 균형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과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니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 사과조차 혼자서는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과에 딱 맞는 짝꿍을 하나 붙여준다면 그 효과는 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짝꿍이 누구냐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잠시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황금궁합의 비밀. 사과와 대추.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대추? 그거 그냥 피 보충에 좋은 거 아니야? 사과랑 끓여 마신다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와 대추가 만나면 단순한 영양 더하기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새로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저는 실제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전라북도 익산에서 정성우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연세가 67이셨고 혈압은 158에 95,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4.2달러를 넘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새 뒤척이기 일쑤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깊이 남은 건 검사 결과가 아니라 정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김 박사, 난 죽는 건 안 무서워. 다만 아들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 아들이 겨우 전세 구해 아기 키우는데 나 때문에 병원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어요. 사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 건강이 안 좋아도 참는 이유, 결국은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서지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먼저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외할머니께서 20년 넘게 써 오셨던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와 대추를 함께 끓여서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며 되물으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3달만 해보시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끓여 드셔보세요. 그리고 3달 후 정 어르신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은 135에 82로 떨어졌고 점일도 콜레스테롤도 3.6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늘졌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편안하고 여유 있는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거 이웃들한테도 끓여줘요.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수치상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왜 사과와 대추를 함께 끓여 마셨을 때 그렇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너지 효과, 음양조화 및 숙면 유도. 먼저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별표 한옥균형,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사과는 성질이 시원하고 상열을 다스리는 반면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져 이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추는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기를 보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체질에 따라 더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할 경우 서로의 과한 부분을 조절해주면서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한방에서 말하는 음양조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대추는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추에는 뇌를 안정시키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한 한방병원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4주간 대추물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의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잠이 드는 것을 넘어 깊고 편안한 숙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우리 나이대에서는 잠이 안 오는 것보다 자다가 자꾸 깨는 것이 더 문제죠. 그런 면에서 대추는 수면의 깊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대추가 함께하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대추는 그 청소를 마친 공간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기술자입니다. 사과가 혈관을 씻어내는 과정에서 몸이 약간 차가워질 수 있는데 이때 대추의 따뜻한 기운이 그 한기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반대로 대추는 기와 혈을 보충하면서 자치결을 올릴 수 있는데 이때 사과의 시원한 성질이 그 과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사과와 대추는 서로 보완하며 마치 궁합이 잘 맞는 무용수처럼 하나는 나아가고 하나는 물러서며 하나는 청소하고 하나는 보강해주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며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사과는 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대추는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 소화력을 높여줍니다. 사과는 칼륨을 제공해 혈압을 조절하고 대추는 철분을 보충해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훌륭한 재료들이지만 두 가지가 만났을 때는 단순한 시너지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조절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옛말에 단방은 약이 아니다. 혼자 울리는 음은 음악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든 단독으로는 그 힘을 다 쓰지 못하고 짝을 이뤄야 진짜 효과를 낸다는 뜻이지요. 사과와 대추의 조합이 바로 그 말의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그럼 어떻게 끓이는 거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만약 지금의 설명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강법은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사과 대추차 레시피, 재료, 손질, 조리법 그럼 이제 준비되셨나요? 메모장과 펜을 꺼내시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필요한 재료, 기본, 붉은 사과, 2개, 약 400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G 달러 사인 정도. 반드시 붉은 사과여야 합니다. 붉은색은 심장을 돕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대추, 8개에서 10개 정도.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자주색 빛을 띠고 알이 꽉 찬 대추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물, 1.5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L 달러 사인, 대략 밥공기 6그릇 분량. 이 체질별 재료 조절, 선택사항,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료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질 유형 증상 추가 재료 및 조절 효능기가 부족한 체질 손발이 차고 추위를 잘 탐생강 세조각 따뜻한 기운 보충음이 부족한 체질 자주 입이 마르고 대변이 딱딱함 대추 6살로 줄이고 구기자 한 줌 추가함 보충 및 건조함 완화 수별이 많은 체질여의 설태가 두껍고 몸이 무겁고 끈적함 귤껍질 2조각 추가담, 담, 제거 및 습기 감소 3. 재료 손질 및 세척, 가장 중요.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세척 과정에서 절대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추 세척, 대추를 그릇에 담고 식소금 1스푼과 밀가루 1스푼을 넣은 뒤 약간의 물을 부어 손으로 뒤섞으며 3분간 문질러 씻어주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고 밀가루는 강력한 흡착력을 지녀 주름속까지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후에는 맑은 물로 3번 이상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사과 손질 및 세척, 껍질째 드셔야 하므로 반드시 1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손바닥으로 껍질을 문지르며 세척한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셔야 합니다. 대추는 칼집을 몇 개 넣어주면 더 잘 우러나고 대추 씨를 뺄지 말지는 체질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고 입이 자주 마른 분들은 씨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씨를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사과는 껍질은 남기고 속의 씨와 심지만 제거한 뒤 작고 균일한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4. 조리법 냄비 준비. 조리에 사용할 냄비는 가능하면 뚝배기처럼 열이 고르게 전달되고 보온성이 뛰어난 것이 좋습니다. 끓이기. 준비된 사과와 대추 및 선택 재료를 냄비에 넣고 1.5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과 L에 물을 부은 후 뚜껑을 덮고 처음엔 센 불에서 끓입니다. 약불 조절.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고 20분간 은은하게 끓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향이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엔 사과 특유의 산뜻한 향이 피어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추의 깊고 부드러운 단내가 스며들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사과가 흐물흐물하게 익고 국물이 은은한 금빛으로 변했다면 불을 끄셔도 좋습니다. 만약 구기자를 넣으실 예정이라면 이때 불을 끄고 뜨거운 열에 살짝 우려내면 비타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섭취. 다 끓인 후에는 너무 뜨겁지 않게 식힌 다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달러 백슬래시 사인 쉐어 시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C 달러 사인 이하로 약간 미지근한 상태일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복용 방법 빈도 주 3회에서 4회 정도면 충분하며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량, 한 번에 $200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거 ml에서 $300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거 ml 달러 사인, 즉 종이컵 한 컵 반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아침 식사 후 1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 또는 잠자기 전 1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이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5가지 실수와 주의사항 이제 다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범하고 있는 실수들입니다. 이 5가지 잘못 중 단 한 가지만 해도 사과 대추탕의 효과가 뚝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수하고 계시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통제구역 흔히 하는 5가지 실수 끓이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 많은 분들이 오래 끓일수록 더 깊은 맛과 영양이 나겠지 생각하지만 이는 반대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해 40분 이상 끓이면 거의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적절한 시간은 약불로 줄인 후 20분 정도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사과 속 항산화 성분의 90% 이상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틴이나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는 거의 모두 껍질에만 존재합니다. 껍질을 벗긴다는 건 이 탕의 핵심 성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세척만 잘하시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과의 종류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 청사과나 노란 사과도 좋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각의 사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붉은 사과만이 심장과 통하는 색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심혈관 개선이라는 오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것,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을 깨끗이 비워내려고 이 탕을 드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위에 무리가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위 점막을 자극해 이산 분비를 촉진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대추씨를 그냥 두는 경우 평소에 몸에 열이 많고 입이 마르거나 혀가 붉고 마른 편이라면 열성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추씨는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이 강해서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체열을 높여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열성 체질의 경우 반드시 대추씨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건강식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사과 대추차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안전한 편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 사과와 대추는 천연식품이지만 과당과 포도당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추는 당 성분이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들어있어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절대로 설탕을 추가하시면 안 되고 대추의 양도 3, 4알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질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이 사과 대추차는 어디까지나 식이요법의 일환이지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은 절대 멈추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복용하시면서 병행하는 보조요법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감기나 독감 등 급성 감염증을 앓고 계신 분들, 사과와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라 열이 나거나 염증 반응이 활발한 상태에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열이 내린 후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성분들 중 생리 중인 경우 대추는 원래 보혈 작용이 뛰어나지만 생리기간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출혈량이 많아지거나 생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생리 중이신 분들은 섭취를 줄이거나 며칠간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 및 마무리 당부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인, 은 병이 나기 전에 기운을 다스리고 중인, 은 병이 생기면 고치며 하인,
하인, 은 병이 깊어져야 치료한다. 진짜 현명한 건강관리는 아프기 전에 몸을 돌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우신 이 방법은 바로 그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뒤늦게 약을 찾기보다는 하루단 20분만 투자해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약속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 바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드셔보신 후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둘째,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 특히 혈압이나 혈관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었을 때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업,